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즈의 맡은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2시에 비단은요, 요즘 어차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이제 앱이죠. 앱. 네,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란 분야가 30년 넘은 분야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이런 앱 보안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이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HCL 소프트웨어의 이동희 이사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네. 이런 애플리케이션 보안하면 네네네. 예전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 네네. AST 네네. 그것만 있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 보면 애플리케이션 보안하면 기사에 보면 그렇죠. AST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단어가 ASPM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 ASPM이라는 게 뭔지 네네네. 또 AST는 원래 뭐였고 네네네. 그거 좀 일단 애정남처럼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주시겠어요? 네. 뭐 어떻게 슬라이드를 아니 그냥 넘겨서 할까요? 말로 일단 요것만 알겠습니다. 요것만 먼저. 애플리케이션 테스팅은 기본적으로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에 대한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는 단순히 테스팅한 게 아니고 테스팅한 것들이 애플리케이션 어떤 구성 요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고 그 구성 요소에서 발생한 문제가 실제 외부에서 봤을 때 익스플로잇이 가능한지도 알고요. 네. 그런 데이터들을 개발 계통, 운영 계통, 그리고 보안 진단 쪽, 그리고 SOC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단순히 기술 레벨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높은 레벨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코어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형태로 안정성을 가지고 데이터 무결성과 가용성과 컨피던셜리티를 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ASPM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네네. 뭐 개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발 부서하고 또 보안 부서, 운영 부서, 네네. 또 DX 부서 네네. 다양한 부서 간에 뭔가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같이 맞습니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빠르게 애자일하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전체적인 통합 현황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현황판이죠. 네네. 그게 ASPM이네.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네, 현황판이.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포스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새 그런 포스처라는 단어가 네네네. 애플리케이션 뭐 클라우드에서 보면 클라우드 보안도 네. 포스처, 그렇죠. CSPM이잖아요. 맞습니다. 포스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요새. 네. 어. 그 포스처가 어떻게 보면 상태일 수도 있고요. 태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그게 과연 어떠한 형태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적당한 조치를 취해서 그게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를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포스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상태가 변화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변화하는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는 측면에서 포스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 요즘 디지털 혁신 시대에는 결국 이제 보안적 관점을 한 보안 부서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다양한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있는 거네, 통합.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인 변화로 이해를 해야죠. 오케이.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오늘 자세한 얘기 하기 전에 네네네. 뭐 장표도 준비된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앱을 네네. 개발하면 그 앱 개발 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기별로 보니까 요새 네네. 또 다양한 용어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용어들 일단 깔끔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보면 AST, Application Security Testing, 그리고 네.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코드에 대한 취약점을 찾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입니다. 그래서 SAST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주로 보면 개발 부서에서 개발자들이 주로 하겠네요. 맞습니다.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시는 동안에 혹은 코딩을 하시고 나셔서 이 점검된 코드, 문제를 어떻게 코드 레벨, 파일 레벨에서 문제를 수정한 것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장을 하면 리포트를 존재하는데 그러면 개발자가 100분이 계시면 그 100분이 개발한 개발 코드가 리포트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또 다시 점검을 하는 게 또 스태틱 테스팅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검되는 코드가 이제 빌드라고 하는 단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코드랑 같이 연결돼서 사용되는 서드 파티 코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은 코딩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제로 브라운드에서 100%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 API도 많이 쓰고 맞습니다. 공급망 다른 것도 많이 쓰고 그렇죠. 맞습니다. 서드 60-70%의 소프트웨어가 거의 다 오픈 소스에 릴라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테스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와서 빌드 단계에서도 역시 자동화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때 사용되는 게 스태틱 테스팅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자 중심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요즘 또 뭐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컨테이너로 많이 배포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 배포되기
그 과정이 일단 저런 걸 해서 확실히 점검을 해야지. 그렇죠. 잘못하면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 자기 단계는 일반적으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빌드를 하고 나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패키지 리포라고 하는 데 들어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역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분석이라고 하는 SCA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SCA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스태틱 테스팅이랑 묶여져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오픈 소스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별도의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로 보는 관점이 정적 진단은 코드에서 문제를 봤는데 SCA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분석은 이미 누가 만든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라이브러리 파일들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버전별로 어떠한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알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레퓨테이션도 함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SCA입니다. SCA 같은 경우 보면 뭔가 요새 소프트웨어 밤, S밤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S밤하고도 뭐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로 매터리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만든 퍼스트 티어 코드죠. 퍼스트 티어 코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서드 파티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서드 파티 코드는 물론 누군가가 만든 걸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오픈 소스라고만 얘기하는데 오픈 소스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삼자가 만든 거면 우리가 어디서 사온 것도 역시 서드 파티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코드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 파일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찾는 게 SCA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자인 단계에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실 때 실제로 서드 파티를 어떤 걸 쓸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어떤 언어나 어떤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랬을 때 서드 파티 리스트를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안 될 거예요. 프레임워크를요. 여러 개 선택해서 특정 버전들을 쭉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떤 것들이 더 약한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단계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패키지나 리포 단계는 여기 빠져 있긴 한데 왜냐면 빌드 단계에서 이미 저희가 빌드 파일이 나오게 되면 컨테이너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SCA가 점검을 또 수행해서 구성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서 빌드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나 데브옵스 팀이나 시크릿 팀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중심은 역시 개발자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다이나믹 테스팅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정적 테스팅이나 SCA는 개발자 중심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동적 진단은 실제로는 빌드 이후에 이제 런타임 준비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배포를 어느 단계에 하냐면 디버깅 테스팅 단계에 넣거나 아니면 테스팅 스테이지라고 하는 실제 운영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운영 단계 애플리케이션은 뭐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API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외부에서 아까 제가 사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격자 관점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뭐 SQL 인젝션이나 뭐 C서프나 그런 취약점들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고 네. 그 취약점들이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이 실제로는 개발자들이 수정할 때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SOC나 혹은 뭐 트랙 관리 시스템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막 개발자가 이제 토크 IT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어. 네네네. 만들면 토크 IT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뭐 다이나믹 시큐 AST가 다이나믹 동적 AST가 안에서 뭔가 인젝션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막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드린 DevOps라고 하는 환경 내에 들어가게 돼서 DevSecOps 환경 내에서의 자동화된 테스트를 빌드 스테이지부터 동적 진단하는 거고요. 네, 정적 네. 진단동은 그 앞 단계에서 자동으로 수행을 하는 오케이. 거죠. 네네. 말씀드리니까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들이 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안을 할 때 각각의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코드 레벨에서 취약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레벨에서 취약점이 있고 런타임 환경의 취약점이 있는데 이게 오버랩 되는 것들도 있지만 전혀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모든 취약점 진단도가 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뭔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배포할 때 뭐 CI/CD 파이프라인을 태운다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한다든지, 그렇죠. 예전처럼 그냥 인하우스에서 SI처럼 막 누가 혼자 몇 명이 만드는 거라면 이게 복잡하게 필요 없지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타임 투 마켓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되는가가 실은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즈니스를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관점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그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랙티브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입니다. 동적 진단 도구가 해커와 관점에서 문제를 봤다고 한다면 정적 진단 IC 테스팅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실제로 테스트가 100% 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동적 진단 도구를 했을 때도. 정적 진단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런 오버랩된 부분도 있고. 근데 이거 기능적인 관점에서 취약점을 찾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런타임 애플리케이션의 에이전트 형태로 들어가가지고요. 네.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가 빌드가 되고 배포가 된 다음에 누군가가 디버깅 테스팅을 해요. 혹은 누군가가
펑셔널 테스팅을 합니다. 뭐 피처 펑셔널리티 테스트를 하려고 했을 때 그 테스팅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응답이 내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오는지를 보는 방식인 뭔가 거죠. 리스폰스 타임이 어떤지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개발자분들이 보통 셋을 만들어 놓으세요. 테스트 셋을.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를 봅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공격자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정상적인 사용자의 그 이용 방식을 가지고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이 IAST라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 그 네네. 그 인터랙티브 AST는 뭔가 사용자 경험, 그렇죠. 사용자 경험을 많이 보겠네요. 맞습니다. 사용자 경험도 중요하고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얼만큼 많이 인터랙하느냐,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QA나 뭐 테스팅 팀이나 오퍼레이션 팀, PM 쪽에서 활용하기 좋죠. 또 결과 자체가 동적 진단 도구는 URL 기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URL은 API 기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인터럽트 테스팅은 URL도 포함을 하고 실제 코드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ASPM이라는 건데요. 네. 애플리케이션 포스처 매니지먼트는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밑에 보시면 보안 활동으로서의 테스트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테스트에 대한 것들이 각각의 뭐 디자인을 하거나 코딩을 하거나 빌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배포를 하거나 런타임 운영을 할 때 각각 그 요소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실시간 위험 상태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알게끔 하고 그리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게 ASPM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플랫폼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단계별로 네네. 개발 주기 단계별로 뭔가 필요한 것들은 컴포넌트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업에서 네네. 보통 이제 애플 개발하는 뭐 하려는 기업에서 처음부터 이 플랫폼을 전체를 다 보통 도입을 하나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통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네네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팀이 있느냐 없느냐도 뭐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어떤 조직들은 개발하는 팀들을 아예 아웃소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코드 진단에 대한 것들을 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시고 보통은 이제 보안 테스팅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하우스 개발자를 하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로우 코드 플랫폼을 쓰시거나 혹은 뭐 노 코드 플랫폼이라는 걸 쓰시는데 역시 코딩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가 좀 간소하게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 플랫폼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라고 한다면 역시 보안 코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주 큰 고객들께서 우리가 기존에 보안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정적 진단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동적 진단도 역시 필요할 것 같아. 뭐 그 외에 SCA 보니까 요즘 SBAM이나 아니면은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형태로 해서 세트로 다 구성을 하시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을 세트로 구성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활용되어지고 그리고 발견된 취약점들을 조치를 하고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포스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포스처 매니지먼트 상판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그렇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황판이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럼 HCL 소프트웨어는? 네네. HCL 소프트웨어 뭐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네. HCL 소프트웨어는 이 전체 이 플랫폼과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개별적인 컴포넌트들을 네네네. 다 그걸 제공해 주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겁니까? 동적 진단, 정적 진단, SCA 그리고 ISTA라는 것들을 온프레임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네이티브 클라우드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ASPM이라는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ASPM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굉장히 핫한 그 SSCM이죠. 서플라이 체인,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런 걸 역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런 이제 HCL 소프트웨어 제품명이 앱스캔입니까? 앱스캔입니다. 오케이. 네. 이름 잘 지셨네. 앱스캔. 직관적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앱스캔은 시장에 있는지 거의 24년쯤 됐습니다. 네. 제품 자체가. 그러니까 IBM서부터 있었던 거죠? IBM 이전에 원래 다른 제품이 IBM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이제 원래 제조사는 생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사고요. 네. 이스라엘 회사에서 1999년도에 제품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팔리기 시작한 건 2000년도부터 팔리기 시작했고요. 해당 제품이 이제 와치파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 2004년도에 인수가 되고 그 제품이 2007년도에 IBM에 인수가 됐습니다. 하면서 이름은 계속 앱스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벌써 20년 넘었으니까 네네. 글로벌하게 이런 애플리케이션 보안 분야에서는 네네. 앱스캔의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시장 점유율, 레퍼런스. 네, 레퍼런스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고객만 한 6천여 개 고객이 있으시고요. 네. 뭐 그 고객들 몇몇이 따져보면은 굉장히 큰 뭐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미국에 이제 CPUS라고 하는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감사기관하고 이제 맺어진 협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군기관에 대한 이름들은 전혀 익스포즈를 못 하고요. 뭐 그 외에 일반적인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은행들이나 아니면 뭐 커머셜도 있고 그리고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들 고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Continuous Security Testing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이 개발 파이프라인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인즉슨 단계별로 끊어서 개발 쪽에서 보안 테스팅을 해. 그리고 테스팅당에서 보안 테스팅에 띄어서 공개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연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정적 진단의 결과가 동적 진단에 어떻게 리플렉트 되는지, 동적 진단의 결과가 실제로 코드하고 어떤 연관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링크로 중간적인 테스트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이 데이터들 가운데서 IS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뭐 URL이라고 하는 동적 진단 결과, API라고 하는 그리고 정적 진단 결과인 파일과 라인 오브 코드에 대한 거, 함수에 대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동적 진단과 정적 진단의 결과를 링크업 해주는 결과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링크업 해주고 뭐 비하인드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 플랫폼이 다 해주는 거지. 맞습니다. 그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속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져서 보안성을 향상시키는데 이게 한 단계로 끝나게 된다면 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면은 이게 프랙티스가 돼서 그럼요. 네, 프랙티스가 돼서 이게 우리 경험이 되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기업의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 리포트랑 합쳐지면서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도록 아키텍처 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팀, 그리고 시큐리티 아키텍처 팀들이 활용해서 여기 보시는 폴리시 업데이트라고 하죠. 내부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내부적으로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트렌드 모델,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인증 쪽에서는 어떤 취약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을 내부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2사이클, 3사이클 돌면서 실은 그 다음번에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들은 실은 위험 요소를 훨씬 더 적게 가진 상태로 이미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맨 왼쪽 상단에 Continuous Security라는 표현을 하셨네. 맞습니다. CI/CD처럼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Continuous Interaction Continuous. 맞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 Security를 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포스처 관리를 통해서 보안성을 극대화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맞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눌 분들이 이미 앞서서 얘기를 실제로 많이 나눴습니다. 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이 중요한가에 대한 건데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를 보호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거나 개인 정보를 보호하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질문 사항이 있는데 거버넌스를 지키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실은 지속적이고 자동화시키고 이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파이프라인에서도 자동화시키고 빌드에서 그러니까 오케이션 툴과 연결을 시켜서 자동화시키고 그걸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뷰가 있다고 한다면은 테스트 자체가 효율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 되게 중요한 단어는 맞습니다.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IT 쪽에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 만든다고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잘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안 된 이유가 네네네.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 그거를. 맞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네, 잘 안 따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유지시키고 싶은 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것들을 누가 강요를 한다면은 하기 싫어집니다. 오히려. 하지만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KPI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기 위한 활동 가운데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API 보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 클라우드 보안 뭐 이런 것들이 쭉 존재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의 70% 이상, 60% 정도 혹은 굉장히 다수 아까 말씀드린 로코드나 로코드 플랫폼을 쓰게 된다면 90에서 95% 이상을 서드파티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을 누가 책임지는 거죠. 하기 때문에 테스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진짜 말씀을 보니까 요즘 보면 로코드가 되면서 예전에는 기업에서 IT 개발 부서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도메인을 잘 알고 있는 현업 부서가 그렇죠. 노코드 AI까지 써가지고 많이 요새 다 개발하거든요. 맞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하면 보안 사각지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뭔가 이게 자동화를 전체 프레임으로 딱 해주지 않으면 현업 부서가 그 개발하느라 바쁘지 그렇죠. 언제 보안에 신경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얘가 커버가 되겠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세스 안에 같이 녹여서 자동으로 제품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잠깐 뒤로 돌아갈게요.
개발자가 코딩을 하시게 되면은 이 개발을 하시는 코드가 기본적으로는 파이프라인에 마스터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터가 완전되면 누군가가 수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코드를 요청하거나 그때 이제 브랜치가 생성이 됩니다. 이 브랜치가 생성돼서 모디피케이션을 하거나 개발을 하시는데 그 모디피케이션하고 서밋하는 과정에 자동으로 인볼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적 코드 진단이. 자동으로 인볼브해서 취약점을 리턴시키고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진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건 없어져야 할 취약점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리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업을 개발자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된 코드는 자동화된 진단 자체는 실은 코드에 대한 품질, 보안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성 그리고 뒤로 넘어가는 취약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측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위협과 취약성을 이제 보완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제 애플리케이션 안전하게 만들어서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무결성이나 기밀성의 가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게 애플리케이션 보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지당한 말씀이고 다 공감이 다 100% 공감이 가는데 네. 이따가 궁금한 건 뭐냐면 네네네. 근데 이게 과연 쉬울까? 이게 사용하기 편할까? 그럼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의미가 없잖아.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따. 네, 근거가 같은 거 좀. 물론이죠. 좀 보여주면서? 이따가 제가 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실은 키 포인트는 오토메이션이고, 오토메이션과 함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단발성을 끝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페일하는 이유가 가시성이 없어서 그럽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혹은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적용 효용성에 대한 것들에 전부 다 퀘션 마크를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 퀘션 마크를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보완이 되고 있다, 보완이 되지 않고 있다. 보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왜 보완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역시 ASPM이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의 보안 기본적인 요건인데 보시는 것처럼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이 존재를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질문 사항들도 존재를 해요. 실제적으로는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규제 준수, 앞서서 이제 질문 나왔습니다. 규제 준수나 정책을 유지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들이 있느냐.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발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마지막 단계 하거나 아니면 파트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 타임 투 마켓에 대한 것들을 늦추기도 하고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툴이 너무 비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난 고객들이나 경쟁사의 고객들을 놓고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적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타임 투 마켓을 50%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스처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30% 이상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늦출 수 있는 30% 당기는 거니까? 아니요. 80%? 100%에 있어서 네. 30%를 당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100%에서 70%까지 줄일 수 70%가 있다.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테스트를 함으로써 그걸 더 당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코드 자체가 안전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용되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안전해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안 요건들에 관련된 어떤 해결책들을 툴 그리고 운영 프랙티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지금 일단 궁금한 게 국내에서 글로벌하게 모르겠지만 네네네. 국내에서 이런 뭐 포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레임으로 뭔가 기반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아직 많지 않죠. 현황 어떤가요? 현황.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제 국내 케이스는 제가 실은 담당이 한국을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은 한국은 제가 자주 오지를 못해요. 네네.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난 5년간, 6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사례를 놓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해외 사례는 한국보다 IT 기술이 더 선진적이지 않은 아시아 기업들? 기업들 놓고 얘기를 할게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놓고 네.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형태의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그리고 거버넌스를 역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비로우 메탈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얼마나 안전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업과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업들은 이미 이거를 몇 년 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한국도 아마 하지 않을까. 자, 그럼 이런 것을 뭐 한 대들은 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이런 것을 현재 하지 않고 있는 네네.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 거버넌스가 안 돼 있는 네네네. 회사들이 이제 이런 것을 도입하려면 네네. 항상 변화 관리가 항상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뭔가 이것을 뭔가 도입해서 정착시키는 뭔가 그런 팁이랄까 뭔가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굉장히 어려운 답변하기 그렇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음. 저희가 만난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을 놓고 봤을 때 좀 규모가 있으세요. 하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뭐 코딩에 대한 문화도 있고 업무 운영 환경에 대한 문화도 있고 합니다.
거버넌스가 얘기 나올 때 대부분의 경우에 그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보통 도입을 하는 게 문화를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역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도 마찬가지고 이걸 전사적으로 적용할 때는 더 큰 챌린지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C레벨에서 보통 얘기하는 부분들은 C레벨, 실은 보안 담당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키 스테이크홀더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 C레벨이 어그리를 하는 경우에는 KPI를 새로 생성을 합니다. 그 KPI는 HR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이 HR에 지정되는 KPI들은 실은 각각의 팀 위원과 협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잡으러 떨어지는데 어떤 거냐면 개발자들은 자동으로 진단돼서 결과가 나오면 수정을 해야 된다. 아, 네. 보안팀에서는 본인들이 결과를 이해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가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운영팀에서는 운영팀과 보안팀이 실제로 발견된 취약점에 관련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KPI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푸시를 누가 시키냐면 실은 C레벨들이 시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한 1년, 2년 정도의 허들은 있지만은 결국 2, 3년 뒤에는 문화로서 자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한 일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린시플, 원칙이 딱 나와야 되는 거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목매이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결과가 뭐야?에 목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은 이거를 이게 이런 형태 전사적인 애플리케이션 테스팅을 적용하려고 하는 팀에서 부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 나와 있네요. 형성 관리가 필요하고 형성 관리에 GitHub나 GitHub에서 데브옥스를 적용하는데 HCL의 차별점이 뭐냐면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GitHub나 GitLab 같은 경우에는 이사님 좀 네네. 천천히 좀 말씀을 좀 천천히 네. 너무 빠르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GitHub나 GitLab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파이프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고 물론 그런 회사들에서도 제가 이제 기술이 어떤 게 낫다라고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술 그런 제조사들에서도 플랫폼 제조사들에서도 이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테스팅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형태의 데브옵스가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HCL이 제공하는 앱스캔이라고 하는 이제 스페시픽한 테스팅 테크놀로지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가트너에서 나온 분석 자료 가운데 하나가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 그 카파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기업을 평가를 하는 거 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사용하는데 요한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어댑트를 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Critical Capability of Application Security Testing Tool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가이드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동적 진단 같은 경우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탑 1으로 돼 있고요. 정적 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 4번째 랭크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IST 같은 경우에도 한 4번째 정도의 랭크가 돼 있고 SCA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GitHub나 GitLab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스코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 가운데서 GitHub나 GitLab의 DevSecOps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고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에다가 저희 플랫폼을 같이 얹어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성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조치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좋아요. 자, 그 다음 한번 진도 한번 나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실제로 근데 오늘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의 답변입니다. 네, 이 사에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실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커머스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거 외부로 돼 있어. 근데 여기에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바일 서비스를 해. 혹은 우리 기업이 내부적으로 모바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사업 관리를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들이 발생하게 가지고 데이터 무결성을 혹은 가용성을 혹은 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협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해서 그런 실제적인 위협들을 이사회에서는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드 멤버 미팅에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담당하는 리더가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사회 안에? 이사회 안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모든 비즈니스를 소프트웨어가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키이고요. 이게 드라이버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어떠한 소프트웨어,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어떠한 앱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앱을 딜리버리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딜리버리를 하게끔 할 것인가. 근데 그 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결국 사업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이제는 뭔가 앱 보안을 비즈니스 리스크의 그렇죠. 메인 팩터로 맞습니다. 이제 보는 거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실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CISO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사업에, 우리가 하는 보안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뭐야?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 항상 넘버1, 넘버2가 애플리케이션 보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은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넘버1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침해를 식별하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죄송합니다.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2023년에 침해를 식별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277일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취약점 하나를 우리가 1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네, 놓쳤어요. 네. 근데 누군가는 이미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취약점을 277일 걸려가지고 취약점을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침해를 봉쇄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미 알고도 80일이 걸리더라.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크리티컬한 문제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다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여기서 다른 세상은 다른 국가들입니다. 실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을 그렇게 앞서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잘 못 드렸지만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보안 팀이라고 하는 게 갖춰진 데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존재는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을 담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DevSecOps를 드라이브를 한다고 하는 데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존재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뭔가 우리나라의 산업이 아주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배민이나 네네네. 그런 이제 뭔가 디지털 앱 경제의 네네네. 주력인 그런 비즈니스가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전자회사라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어떤 뛰어난 IT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나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아직도 그냥 굴뚝기업과 그렇죠. 유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DevOps 초기를 유입하실 때 어려움이 많고 이 부분은 실은 DevOps는 기본적으로 DevSecOps를 하시려면 DevOps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DevOps는 실은 개발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거고요.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킨 게 DevOps라고 보시면 됩니다. DevOps의 키는 아까 계속 나왔던 자동화인데요.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타임 투 마켓을 스케줄에 맞춰서 딜리버리를 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DevOps의 키 생명입니다. DevSecOps는 그 가운데 보안 테스팅이 들어가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이 나가게 해서 비즈니스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성숙도에 대한 문제는 실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우리가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개발팀에 파이프라인에 관련돼서 운영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이나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은 DevOps를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내가 생각하는 로직이 없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치고 싶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 자동화를 하기 전에 맨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프로세스를 디파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디파인된 프로세스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이냐가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리고 DevOps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Value Stream Management라고 있습니다.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사소한 얘기인데 네. 사소한 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 Value Stream Management 키 핵심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를 제쳐두고도요. 이래서 코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아. 혹은 원하는 시간에 빌드가 되지 않아.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했던 개발을 다 하지 못해. 왜 못해? 왜 수정이 안 돼? 왜 배포가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 아까 ASPM 얘기한 것처럼 네네. 모니터링을 관리해서 온타임에 딜리버리가 되게끔 하는 못하게 하는 허들들 다 제거해서 온타임에 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걸 하는 게 밸류 스트림 매니지먼트인데 그러한 것들이 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로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개발해? 어디서 개발해? 이 개발자가 어떤 사람이야? 어느 스킬을 가지고 있어? 이 스킬셋을 통해서 해결이 못해? 그러면 어떤 스킬에서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스트림으로 보여주는 게 밸류 스트림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통합이 돼서 사용될 때 DevOps가 좀 더 성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성공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많이 시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DevSecOps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실은 질문을 굉장히 잘 주셨어요. 이유가 보안 테스팅,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포스처 매니지먼트, 그리고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키는데, 믿고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DevSecOps입니다. DevSecOps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스처 관리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활용을 함으로써 실은 애플리케이션 안전하게 하고 비즈니스가 영속성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포스처 관리가 그 서브셋 안에 DevSecOps가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포스처 관리, 그죠? 맞습니다. 얘가 전체 집합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포괄적인 종단간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뭐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벼락코드에서 설문한 겁니다. 80%가 포괄적인 테스트를 해야 된다. 왜? 개발자가 취약점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개발자가 취약점을 이해하고 수정을 하고 오픈소스에 관련된 취약점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설계 단계에서도 이걸 나중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설계 단계부터 운영까지의 전체적인 이런 테스트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데브세옵스에 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전체에 거쳐가지고 활용이 돼야 되고 운영이 되고 그걸 자동화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합산을 시켜서 현황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SP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이용 가치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실은 데브세옵스 환경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여러 가지의 제품들을 활용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은 기업들이 이거를 전문성 있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도입을 했어요.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스킬셋이 많이 없으세요. 어떤 스킬셋이 없냐면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을 도입을 할 거야. 근데 한국은 이제 라이센스, 제품을 사는 게 있고 서비스를 사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보안 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서비스의 가치를 잘 인식을 잘 못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만 사는 거는 실은 마치 내가 그냥 컴퓨터에서 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는 실은 나한테 달린 건데 내가 스킬셋이 높아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없을 텐데 만약에 내가 스킬셋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걸 잘 쓸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걸 제공한 게 서비스 업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팅 기술과 제품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현업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파트너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컨설팅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실은 데브세옵스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활용이 되어지고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가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네,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만드는, 이미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피디님. 뭐 중복된 건 지나가고, 네. 네네. 그래서 테스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뭐 기업들이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업하고 달라요. 실은 다 동일합니다. 물론 다른 거는 문화가 다릅니다.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문화와 프로세스를 디파인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테스팅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데브세옵스를 구성할 수 있고 원하는 형태의 테스팅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일단은 그 회사에 이런 뭐 데브세옵스건 아니면은 뭐 포스 매니지먼트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뭔가 데브옵스 하는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 먼저 확실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겠네요. 파이프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 집어넣어봤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파이프라인이 디파인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 분명히 이제 스테이지별로 점검은 가능할 겁니다. 스테이지별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안 되겠죠, 근데. 그렇죠. 자동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보통 포스트 매니지먼트에 관련해서 컴플라이언스 기반하는데, 컴플라이언스도 존재를 하고요. 이제 기업이나 조직이 컴플라이언스 기반으로 드리븐되는 보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컴플라이언스를 기반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컴플라이언스는 실은 전체 문제 가운데 굉장히 일부만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기본 세트로 드라이브를 한다고 한다면은 ASPM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당연히 이걸 다 지원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ASPM은 한 6가지 정도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는 한 10가지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합스 탑 10이나 ISO 2071이나 아니면 뭐 산스 탑 25나 그런 것들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정책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앞서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어떤 것들이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있고, API 보안이 있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활동이 필요해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들을 도움을 주는 테스트가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한 것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건 참조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원래는 얘기를 길게 하고 싶었는데요. 실은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야죠. 다음번에 하시고, 그리고 참조할 수 있는 백서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프랙티스로 만들어놓은 백서 링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질문사항이 답변이 있어 답변을 잠깐 드릴게요. 맞습니다. 플러그인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플러그인이 저희가 제공되지 않는 것들은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PI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품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존에 쓰신 파이프라인이 GitHub이야, GitLab이야, 애저 데브옵스야, AWS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빅버켓이야 활용 가능합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늘 게스트님께 이사님께서 아주 시청자들하고 이게 뭐야, 이걸 인터랙션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진도는 나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도 빨리 나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없네, 시간이. 그러니까, 너 이거 다 알려지 말고, 이게 네. 남아있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핵심만 하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문들하고 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뭐,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보안 상태와 상태 관리에서는 이미 앞서서 네네, 말씀드린 패스를 이거, 하겠습니다. 네네. 상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이미 여러 번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테스팅하고 애플리케이션 포션 매니지먼트의 조직별 접근 구성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따라주기를 저희가 원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키 스테이크홀더가 옛날에는 보안 테스터, 개발자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개발팀 보안 테스터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와 추가 PM도 있어야 돼. 프로덕트 그렇죠. 매니저. PM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존재하는 거고, 제품에 대한 관리자가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거는 C레벨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C레벨이 애플리케이션 보안 포스처 관리에 대한 인지가 없다고 한다면 실은 이 사업, 이게 우리가 사업이죠. 이 이니셔티브는 fail 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C레벨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임원회의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하고 있고 이게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발언권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를 드리븐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안전한지,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효율적인 접근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궁금한 게 네. 아까 그 싱가포르 말고 네네. 뭐 엄청난 뭐 선진국이 아닌 아시아 네네네. 아시아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네네네. 지금 이런 식으로 ASPM을 쓴다고 했잖아요. 자동화 네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네네. C레벨들이 네. 현황판처럼 이렇게 다 보고 네네. 그런 체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데들이? 그런 데들이 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이? 예를 들면은 뭐 말레이시아 그런 오.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야. 전체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태국에도 존재합니다. 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네. 인도네시아가? 네, 굉장히 불이 붙어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네. 네, 저도 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네. 믿어지지 않는데 지난 오. 5년간 제가 바라보면서 실은 저희가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춘 부분이 C레벨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은 분도 계시긴 하세요. 하지만 이 기술이 어떻게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들은 좀 경험적으로 축적이 안 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중요성과 이게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포스처 관리가 어떤 개선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시킨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나서서 이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칙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 해야 될 원칙들. 네네. 원칙들을 뭔가 C레벨들이랑 같이 사전에 그걸 네. 규정했던 걸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맞습니다. 오. 그런 것들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사용되는 기술이나 도구들에 관련 것들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미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하고 애플리케이션 포스처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SDS에 통합이 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실은 슬라이드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쭉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댓글에서 호성님께서 이사님을 IT 일타 강사로 추천한다고. 일타 강사. 애플리케이션 보안 쪽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 컨테이너 취약점 당연히 필요합니다. 요즘 모든 기업들, 모든은 아니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실은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입니다. 그렇죠. 네. 이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려면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용하기 위한 운영 기반으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운영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역시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테스팅이 필요한 거고요. 이 보안 테스팅 자체가 컨테이너는 이미지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컨테이너 이미지 자체는 그냥 하나의 파일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파일 자체는 실은 정적 진단을 하고 SC 진단한 결과가 모여진 겁니다. 그렇죠. 이 모여진 것들에 관련된 구성 요소 분석들을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관련된 취약점 진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기 전에 진단을 다 해버려야지. 그렇죠. 다 한번 하고.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거잖아.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오염된 상태로 있는 거죠. 네. 하지만은 그 구성 요소가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운영하기 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얘기하고 있는 Continuous Security.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포스처 매니지먼트 그리고 DevSecOps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사이클을 적용했을 때 이제 Continuous Security라고 얘기하는데, 이 Continuous Security의 기반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는 Shift Everywhere. 저희는 앱스캔 때부터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DevSecOps라는 단어가 없을 때부터, DevOps가 없을 때부터 실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을 동적 진단을 QA 단계나 동적 진단을 개발자한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적 진단이 합쳐졌을 때는 이 정적 진단이 개발과 빌드 단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든 환경 내에서 보안 테스팅이 되도록
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부딪히는 챌린지는 그거였죠. 우린 돈이 없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구와 얘기하냐면은 결정권자랑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분들이 우리가 만들고 있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이미 현재 많은 아시아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지금 C레벨이랑 같이 해가지고 원칙을 만들고 하면 좋죠. 네네네. 좋은데 우리 회사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아. 네네네. 근데 오늘 시청자 중에서 뭐 팀장님이야. 네네네. 뭐 개발팀장이건 프로덕트 매니저건 아니면 보안팀장이건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맞는 것 같고. 네. 그럼 이거를 좀 뭔가 내 선에서라도 팀장 네네네. 선에서라도 이거를 뭔가 자그마하게 뭔가 시도하려고 한다면 네네네. 어떤 식의 어프로치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역시. 실제로 이제 그 온프라 이게 어떤 거냐면은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하느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팀장님께서 개발 팀장님이세요. 개발 팀장이 프로젝트를 새로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전체에 적용을 못하지만 우리가 신규로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 이 프로젝트에서부터 파일럿 형태로 접근하는 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요즘은요. 왜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온프라미스를 하기 위해서 뭐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새로 도입을 하게 되고 이 하드웨어를 유지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했는데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앱스캔도 사스 버전도 있나요? 네, 사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 사스 버전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하나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하나의 파이프라인만 적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어댑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말씀하신 그 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네네네. 해가지고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하고 그렇죠. 해가서 뭔가 이걸 좀 내재시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자신 있게 그렇죠. 위에 C레벨에다가 좀 제안하면 맞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어프로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은 이게 비교군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빠르게 타임 투 마켓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렇네.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과거과 as하고 그 before하고 딱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데브섹옵스를 지원하시면서 직접 경험하신 사례 중에 C레벨 주도로 진행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C레벨 주도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잘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미 피디님이 얘기해 주신 경우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 리스크를 안기 싫었는데 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하나, 두 개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미 잘 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애플리케이션 포스 관리와 지속적인 테스팅을 하지 않는 군들은 이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스팟성으로 판 테스팅을 하고 스팟성으로 취약점 진단을 해가지고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수정된 내용이 이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줄여지는 취약점과 눈에 보이는 어떤 감소세보다 훨씬 더 많은 취약점을 내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은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 네. 그래서 뭐 참고로 뭐 필리핀을 얘기를 할게요. 필리핀은 저희 고객 가운데 한 군데는 어떤 데냐면은 여기 금융권입니다. 이 담당자가 실은 제가 만난 분은 C레벨이에요. 이 C레벨이 도입을 하기는 원하는데 C레벨 힘이 크지 않습니다. CIO가 힘이 크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요청하신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신규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크지 않은 게 있어. 근데 이 신규 프로젝트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6개월 내에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품의 최종 구매팀은 어디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 은행 금융권은 그래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을 하셔서 처음에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시작하셨고 지금 8개 애플리케이션 증가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네네. 그분이랑 줌 인터뷰 좀 합시다.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최종 구매팀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최종 구매팀, 개발팀이 될 수도 있고 보안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제가 만난 고객들은요, 대부분이 개발 보안팀이 있으세요. 개발 보안팀. 네, 개발 보안팀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DevSecOps 팀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이요. 그분들이 실은 작게나마 3명, 4명 팀이라도 팀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팀들이 그렇다면 이런 좀 그 ASPM이 이제 들어간다면 네네네. 들어갈 때들은 기업이 네네네. 일단 데브세옵스 팀이 없더라도 일단 네네. 데브옵스는 뭔가 데브옵스 조직은 있어야만 하나요? 일반적으로? 데브옵스 조직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네. 효율적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C레벨이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이걸 전체로 도입을 해야 한다. 혹은 어떤 파일럿이라도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분들 모르게 저희가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계하고 C레벨하고 그리고 일부의 엔지니어만 지원을 한다면은 이 분들이 뭐 개발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안 테스팅도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이제 빌드 엔지니어나 리포트 담당자나 아니면 디플로이먼트 관리 담당자들만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케이스들에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것도 키 드라이버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그런 거고요. 서드파티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라 한다면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들이 실은 저희가 이미 프랙티스화 돼 있어서 역시 이 내용도 저희가 백서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설문할 때 백서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 요청을 설문에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아, 현재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요. 네.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걸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아니 그게 제공해드릴게요. 뭐 PDF나 그런 거 되면 네네네. 뭐 웹문서로 돼 있으면 구글 크롬에서 다 자동으로 번역 다 잘해주는데 그렇네요. 뭐.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단계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결론적인 것들은 이미 앞서서 반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 내용들은 네. 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뭐 네. 자, 일단 Q&A 많이 하셨는데 인터랙티브하게 네네네. Q&A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해도 HCL 소프트웨어가 한 대 1분 정도 소개해 준다면 네, 1분 정도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HCL 소프트웨어는 실은 HCL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모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HCL 테크놀로지가 HCL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IBM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한 9가지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 상무부에서 이거를 외국에 있는 기업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엔티티를 만들고 그 엔티티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너네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고 관리가 되고 운영되고 그런 것들을 정부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지를 우리가 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HCL 소프트웨어입니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2015년도에는 15년도부터 한 3년간은 IBM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IP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2017년도에 제품을 HCL이 인수를 해서 HCL 소프트웨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HCL 소프트웨어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앱스캔은 그 제품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그러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설문에 특히 요거 근데 이 아까 보니까 무료 체험 항목이 있는 것 같던데 네네네. 이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SaaS 모델로 제공되는 그 기본적인 퍼블릭 트라이얼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이 퍼블릭 트라이얼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링크를 받으시고 계정을 생성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트라이얼 이후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시리어스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 히든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링크를 통해서 요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저희 파트너인 네, C 플랫폼으로 연락이 가게 될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좀 인볼브가 돼가지고 가이드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뭐 질문들 아까 답변도 해주시니까 이제 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답변을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네, 아니요. 네, 플래그인 사용 가능합니다. 네. 제품은 현재 제공되는 것은 DevOps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것들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아웃 오브 박스 플러그인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API로 요즘 왜냐면 파이프라인이 거의 야물이나 제이슨으로 존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API 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파이프라인과 연동성이 있냐에 대한 것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선우님께서 실시간 점검 중인 화면에 대해서 시각화된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는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시간 점검 중인 자료에 관련된 시각화된 자료. 제가 동적 진단과 정적 진단, SCA가 다 실시간으로 점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IAST라는 인터랙티브 테스팅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그게 리얼 타임이냐 아니면 니어 리얼 타임이냐고 따진다고 한다면은 니어 리얼 타임이다. 네. 그러니까 실시간은 아닌 거죠. 실시간에 가까운 거다. 네. 알겠습니다. 박서희님께서요. 데브세옵스 도입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와 보안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개발자, 보안 담당자 간의 협업을 저해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실제적인 걸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데브옵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데브섹옵스로 가는 것은 실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발 파이프라인이 프로세스화 되어 있고 그걸 자동화하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한다면 데브섹옵스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개발자 단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코드에 대한 것들을 사용자 인터랙션 없이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걸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동화 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데들은 우리는 빌드를 하지 않고 배포를 합니다 하는 데도 계세요. 빌드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빌드 프로세스가 없이 어떻게 자동화를 해야 할까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겠죠. 만약에 리포지터리가 있고 그 리포지터리가 배포 전 단계에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액션 취하는 단계들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오토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결국은 프로세스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우리가 찾아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데브세옵스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개발자하고 이런 보안팀의 어떤 불편한 관계들, 그래서 말씀드린 게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인볼브를 시킬 때 아마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C레벨이 이미 그걸 이해하신다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고 한다면은 실은 이분들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배포를 죄송합니다. 코드 리포트를 들어가는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커밋을 해야 이걸 자동화할 수 있느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포트로 넘어가서 빌드가 돼. 그거 자동화할 수 있느냐? 자동화 됩니다. 담당자가 틀립니다. 빌드는 빌드 엔지니어가 존재를 하고요. 리포트리 관리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서버 쪽에는 테스트 서버를 관리하는 운영들이 있죠. 이분들하고만 얘기를 해서 진행하는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왜? 이런 알력들, 그 알력에 의해서 이런 도입을 꺼리는 데도 계세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효승님, 코드의 복잡도가 높거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정적인 AST로 파악이 네네. 어려운 취약점 유형도 있는지 궁금하고 네네네. 혹시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스트로 파악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는지 어떤 세니타이저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우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하기 때문에 코드 복잡도가 높은 경우에 사스트 진단을 하면은 진단이 안 된다.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스트 진단 방식이 플로우 기반의 데이터 플로우 어나리시스라고 하는 플로우 기반의 분석이 있고 이 경우에는 복잡도가 높은 경우에는 페일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소스 코드 레벨에서 이해를 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소스 코드 레벨의 진단과 이런 형태의 어떤 플로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코드의 복잡도가 높아도 그 미싱하는 것들을 낮출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SCA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SCA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IAS 테스팅을 가지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실제 흐름 내에서 소스 코드로 짜여진 본인들이 작성하신 죄송합니다. 퍼스트 코드하고 서드 파티 코드가 존재할 때 그 퍼스트 디벨롭 코드에서 이제 그걸 컴파일 시키면서 이제 스크립트가 존재를 하시겠죠. 이 코드에서 어떤 세이타이즈 되지 않고 어떤 인풋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인풋이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게 변화가 있는지를 IS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친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취약점이 식별됐을 때 이 라이브러리가 실제적으로 보안 취약점과 연관이 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냐면 코릴레이션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이 ASPM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취약점 진단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이걸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시각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시각화를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바로 저희가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동적 진단과 정적 진단 그리고 IST와 SCA 진단 결과를 머징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취약점이 실제 우선되는 건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현성님이 지금 코릴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네. 질문하셨는 게 컴플라이언스, CV, WASP, 마이트 어택의 상황에도 제공되는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컴플라이언스, CV, OAups,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ASPM 그리고 SSCM 쪽에서 저희는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는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는 오스카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오스카 프레임워크 자체가 실은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가 오스카 프레임워크 쓰는 경우는 마이트 프레임워크 자체는 실은 네트워크 시스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애플리케이션 보안 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오스카 프레임워크이고요. 네. 그래서 오스카 프레임워크와 그 밑에 하위로 연결될 수 있는 CVSWE 그리고 OAups, 컴플라이언스, 다른 컴플라이언스를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또 정현성님께서 데브세옵스라면 컨테이너 취약점 및 KSPM에 대해서도 제공이 가능한지요? 네. 데브세옵스라면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취약점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KSPM과 연계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네. ASPM 자체가. 오케이. 네.
윤성원님께서 많은 기업이 거버넌스보다는 보안 솔루션에 의존하는 것에 더 치중하고 거버넌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접근 방법의 문제점 무엇인지요? 가장 큰 문제는 fail입니다. fail. failure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안 솔루션에 의존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버넌스를 하지 않고 보안 솔루션에 의존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걸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취약점 진단을 할 수가 없고요. 지속적인 취약점을 할 수가 없다는 건 결국은 투자 대비 결과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결국은 fail이죠. 네. 네. 임종기님, 업무망과 같이 공공기관 같은 업무망에서 폐쇄망에서도 솔루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약성이 없는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프라미스 제품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폐쇄망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뭐 폐쇄망인데 우리가 네이티브 클라우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라이빗하게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앱스캔 360이라고 하는 별도의 플랫폼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사님은 이제 많은 아시아 기업들도 지원하시잖아요. 네네. 궁금한 게 아까 금융기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보면 금융기관 공공 쪽에 폐쇄망 많이 있잖아요. 내부망. 맞습니다. 해외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해외도 물론 있습니다. 어. 실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온프라미스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작년부터 클라우드로 전환이 상당히 많이 돼서 금융권들은 굉장히 많이 클라우드로 넘어졌고요. 이제 특별하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이제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데인데 그래서 이제 개인에 관련된 헬스 카드 정보뿐만 아니라 진료에 관련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그런 조직들은 아직도 폐쇄망을 선호하십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사님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자체는 실제로 저희 생활에 굉장히 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1세기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하지 않는 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내에서 계속 활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정상적으로 개선이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을 잘 활용하셔서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 좀 더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사님이 원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기업의 전체적인 이런 앱 보안 쪽에 이런 쪽을 많이 지원하시니까 네네. 가끔씩 반기에 한 번이라도 전체적인 이제 이런 아시아에서의 네네네. 이런 보안 관련된 실제 기업의 네네네. 다양한 유즈 케이스나 네네네. 이런 트렌드를 네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도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가 저희 아까 말씀드린 회사 웹사이트 가시면은 유스 케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는 거하고 또 이제 실제 물론이죠. 비하인드를 얘기해 주면 다른 거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정현성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네. 제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서.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